6월 4일로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지 한 5달 반, 대통령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5달 정도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5달 혹은 100일은 보통 때의 100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들 보통 신혼여행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허니문이라고 합니다. 정권도 새로 출범하면 준비할 것도 있고 또 축제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언론도 야당도 일반 국민도 조금 너그럽게 대합니다. 그렇게 여유를 주는 겁니다. 이걸 허니문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말하자면은 지난 6월 4일로서 박근혜 정부 100일이 끝났다, 취임 100일이 지났다는 것은 바로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는 이제 광야에 망망다에 홀로 나가게 돼서 모진 비바람도 사나운 폭풍우도 혼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박근혜 정부 허니문은 끝났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시죠. 돌발 상황 관리에 주력해온 100일입니다. 6월 3일에 보도된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65%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보다 상당히 높았던 이 지지도를 받은 이 10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적극적으로 뭘 했다기보다는 돌발적으로 터진 변수 상황에 대응한 기간이었습니다. 자, 한반도 위기, 그리고 윤창중 사건, 그리고 순조롭게 출발할 것 같았던 정부 조직법 개정안 처리, 그리고 인사파동 등등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는 데 주력해온 100일이다. 그러니까 이 100일 동안 받았던 65%의 지지는 어찌 보면은 제대로 된 평가, 진짜 실력, 박근혜 정부의 진짜 능력, 자질, 이것이 아니라 돌발 변수를 관리하는, 거기에 대처한 수세적인 이런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평가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니문 기간이 있었지,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뭐를 제시하지 않았던 기간이지, 그러면 이 65% 내에는 어찌 보면은 거품이 또는 허수가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아직은 박근혜 정부의 진짜 능력은 아직은 보지를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평가받은 것이 65%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보시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6월 5일 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스타트 라인에 서서 신발끈을 종여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수세적인 입장, 무슨 돌발 변수가 아니라, 자, 나는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 5년 후에는 나라를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기간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참조하실 게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성적표입니다. 한번 보시죠. 역대 대통령들, 즉 2분기가 6월 때입니다. 100일쯤 됐을 때 있겠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다가 그해 말인 임기 첫 해 말에 보면 이렇게 오락가락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대체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봐온 정권들은 임기 말에 가면 무관심 속에서, 비판 속에서 그냥 물러갔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도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서서 그런 길을 갈지, 아니면 정말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국민이 사랑과 존경 속에 있을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게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를 보시죠. 무엇이 가장 최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냐, 이슈냐? 역시 경제입니다. 조선일보 6월 3일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고 평가한 국민들이 65%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이다가 49.9%고 잘했다는 21.4%입니다. 65%보다 훨씬 못 미치는 21.4%입니다. 그럼 또 다음 거를 한번 보시죠.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입니다. 더 나아질 것 같다. 40.2%.
비슷할 것 같다 42.7%, 더 나빠질 것 같다도 13.9%입니다. 자, 여기서 65%를 넘는 것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많은 분들은 역시 비슷할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어찌 보면은 가만히 관망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만약에 경제가 어려워졌거나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든지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든지 살림이 더 핍박해질 것 같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보통이다라는 분들은 성난 군중이 되어서 5년절 촛불 시위처럼 시청 앞 광장을 메울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맞닥뜨릴 갈등 현안들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승부처는 경제고 그리고 일반적인 국정 운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다. 그건 전체 국민들의 관심사항이라면 이제 부분적인 국민들마다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현안들은 전부가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예컨대 밀양 송전탑, 진주 의료원, 원전 비리, 전력난, 국정원 댓글 사건, 행복주택, 통상임금, 경제민주화, 복지 등등은 전부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노노 간의 갈등, 여야 간의 갈등, 심지어는 여권 내부에서 핵심부와 주변부 간의 갈등 등등 많은 갈등을 갖고 있는 요인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 또한 평가를 받는데 아주 지대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기업 인사 문제입니다. 우리는 장관이라 이건 하늘의 별따리니까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정부의 차관 아래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인사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맡길 땀에다 언제든지 잡음이 나고 그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에 이 인사에 대해서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습니다. 전문성과 국정 철학의 공유다.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기업 등등의 인사에서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전문성을 갖춰서 화제가 된 인물을 발탁한 사람 봤습니까? 오히려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신문 보도를 통해 보면은 특정 지역, 특정 고등학교, 특정 대학교 사람들이 많이 발탁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근데 이 점이 어찌하면 결국은 많은 갈등을 낳아서 나중에 임명장을 주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대 피해를 주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이와 같은 현안들을 해결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박근혜 정부 앞에는 그러면은 다른 요소가 없으면 차라리 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심판이 주기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심판, 즉 선거가 있으면 그 선거 결과는 정치권에 부단하게 영향을 줘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형성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것만 해도 10월 재보선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2016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17년에는 차기 대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 일정이 박근혜 정부에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이 될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지난 100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고 신이 나에게 48시간을 주셨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모쪼록 내년 2월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때는 그 소리를 국민들이 하길 바랍니다. 아, 정말 한편이 멋진 경기, 한편이 멋진 영화를 보듯이 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48시간이 아니라 96시간을 신이 주었더라면 하는 소리가 대통령 측근들이나 대통령 입이 아니라 국민들 입에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도 책을 하나 인용할까 합니다. 클레이 서키라는 미국 뉴욕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사회와
완전히 새로운 대중을 만들었는가 하는 배경을 아주 실감나고 예리하게 분석한 책을 내놓은 분입니다.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영어로 Here Comes Everybody지만 아주 독특한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117페이지에 보면은 사회적 인식에는 세 단계가 있다. 1단계는 모두가 무엇인가를 아는 단계. 2단계는 모두가 알고 있음을 모두가 아는 단계. 3단계는 모두가 알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 단계다. 박근혜 정부가 허니문이 끝났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국민도 알고 애국도 알고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